라면 맛있습니다. 맛있는데 너무 자주 먹으면 안 되고 이게 식사 대용이라는 개념에선 이제 벗어나야 됩니다. 특히 컵라면, 사발면, 용기를 아무리 환경 호르몬이 안 나오게 해서 전자레인지용이 나왔다고 해도요, 우리 아이들 편의점 가서 전자레인지에 컵라면 돌려 먹게 놔두시면 안 돼요. 엄청난 환경 호르몬이 나옵니다. 한 번 먹는다고 절대 안 죽어요. 그렇게 죽으면 나올 수가 없겠죠. 근데 이게 계속 쌓이면 결국엔 그게 만성질환으로 간다. 라면을 먹은 만큼 내가 그 다음날은 채소과일식으로 해독을 해준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지. 그러면 또 이렇게 저한테 반문하신 분이 있어요. 뭐 TV에 보면 한평생 라면만 끓여 먹고 콜라에다가 먹는 할아버지는 있는데 그건 어떻게 설명할 거냐? 그래서 제가 스트레스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도시 생활 하시면서 그렇게 먹고 건강하신 분 없어요. 자연에서, 다 시골에서 생활하신 분들이에요. 공기 좋고 물 좋은 데서 소로 밥 여미면서 에야 디야 콧노래 부르면서 마음에 근심 걱정이 없으신 분들이에요. 그분들은 뭐 라면에 뭐 이 트랜스 지방이 어쩐지 이런 생각도 안 하십니다. 그냥 맛있으니까 먹는 것 뿐이거든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그런 분들 데려다가 병원 검사시키고 난 직후에 건강이 많이 다 안 좋아져요. 왜냐하면 정보가 들어오기 때문이죠. 라면이 몸에 안 좋아? 몸은 마음, 즉 호르몬의 작용, 뇌에 명령을 주는 건 정신적인 부분이 크다는 거를 반드시 깨우쳐야 합니다. 그래서 라면을 먹더라도 그래, 이건 몸에 좋아, 이렇게 스스로 합리화시킬 수도 있지만 그러기엔 이미 우린 너무 많은 걸 알아버렸다는 거죠. 안녕하세요. 채소과일식 저자 조승우 한약사입니다. 한약 전문 약국인 예방원을 운영 중에 있고요. 최고의 치유는 예방이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제 최애 음식이 돈가스, 탕수육, 치킨, 라면이었습니다. 30대까지는 많이 먹었어요. 근데 이제 40대 접어들면서 연례 행사처럼 정말 축하의 의미로 먹는데 방금 말씀드린 게 다 공통점이 튀긴 거거든요. 원래 인간은 음식을 튀겨 먹질 않았습니다. 이렇게 본격적으로 가공식품이 나온 게 한 100년도 채 안 되는데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트랜스 지방. 인간이 만든 최악의 음식으로 평가를 받는데 이 튀겼을 때 바로 트랜스 지방이 나옵니다. 이미 트랜스 지방은 발암물질로 지정이 돼 있고 모든 식품 성분 함량표에 가공식품 뒤에를 보시면 몇 그램인지 몇 프로인지 표기를 할 만큼 국가에서 강력하게 규제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라면은 안타까운 게 단순히 이 튀긴 걸 떠나서 탄수화물이죠. 이 영상을 보시다가 가공식품이 옆에 있어 한번 보시면 있는데 탄수화물은 설탕 덩어리로 이해를 하셔야 돼요. 가공식품에 있어서 탄수화물은 즉 가공된 포도당이라는 거죠. 당뇨의 주범인데 당질에서 식이섬유를 뺀 게 탄수화물이고 탄수화물 밑에 당류라는 말을 또 써놨어요. 그래서 왜 요새 당류제로 사탕도 있고요. 심지어 쿠키 뭐 여러 가지 제품이 나오는데 당류 재료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탄수화물이 들어있으면 이건 설탕이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즉 말장난인 거죠. 당질이라는 큰 개념을 이해하셔야 돼요. 라면은 이 당질 탄수화물도 높습니다. 세 가지가 다 높은 거죠. 나트륨, 탄수화물, 당분이죠. 그 여기에 트랜스 지방까지. 그 외에도 튀겼을 때 나오는 화학 물질들은 밝힐 수가 없어요. 근데 또 이 튀긴 거를 좋은 기름에 튀기냐? 그렇지 않아요. 팜유. 그건 공업용 기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거기에 화학적인 모든 집약체 MSG. 더 이상 이 MSG란 말을 잘 쓰질 않거든요. 너무나 부정적인 인식이 있어서. 이게 라면의 스프에 들어갑니다. 라면 식품 회사도 다 알아요. 모르는 게 아닙니다. 다만 이게 몸에 얼마나 좋은지 계속 하기에는 너무나 불편한 진실이기 때문에 우리가 언론에서 접하기가 어려울 뿐이지 야외 프로그램 같은 데서 먹방으로 라면 먹는 모습을 의도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야 라면 매출이 좀 오르고요. 그래서 선진국일수록 이제는 라면의 수요는 많이 떨어졌고 식사 대용이라는 개념에선 이제 벗어나야 됩니다. 특히 컵라면. 용기를 아무리 환경 호르몬이 안 나오게 해서 전자레인지용이 나왔다고 해도요. 우리 아이들 편의점 가서 전자레인지에 컵라면 돌려 먹게 놔두시면 안 돼요. 한 번 먹는다고 절대 안 죽어요. 그렇게 죽으면 나올 수가 없겠죠. 근데 이게 계속 쌓이면 결국엔 그게 만성질환으로 간다. 라면을 먹은 만큼 내가 그 다음날은 채소과일식으로 해독을 해준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지
그러면 또 이렇게 저한테 반문하신 분이 있어요. 뭐 TV에 보면 한평생 라면만 끓여 먹고 콜라에다가 먹는 할아버지는 있는데 그건 어떻게 설명할 거냐? 그래서 제가 스트레스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도시 생활 하시면서 그렇게 먹고 건강하신 분 없어요. 자연에서, 다 시골에서 생활하신 분들이에요. 공기 좋고 물 좋은 데서 소로 밭 여미면서 에야 디야 콧노래 부르면서 마음에 근심 걱정이 없으신 분들이에요. 그분들은 뭐 라면에 뭐 이 트랜스 지방이 어쩐지 이런 생각도 안 하십니다. 그냥 맛있으니까 먹는 것 뿐이거든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그런 분들 데려다가 병원 검사시키고 난 직후에 건강이 많이 다 안 좋아져요. 왜냐하면 정보가 들어오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이 몸은 마음, 즉 호르몬의 작용, 뇌에 명령을 주는 건 정신적인 부분이 크다는 거를 반드시 깨우쳐야 합니다. 그래서 라면을 먹더라도 그래, 이건 몸에 좋아, 이렇게 스스로 합리화시킬 수도 있지만 그러기엔 이미 우린 너무 많은 걸 알아버렸다는 거죠. 그럼 결국에는 횟수로 제한을 하셔야 됩니다. 슈퍼푸드, 솔깃하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왜냐면 채소 과일식은 뭘 먹어도 몸에 좋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 5060 세대들은 바로 양배추를 드시기 바랍니다. 위장 회복에 가장 좋은 게 양배추입니다. 그리고 양배추를 추천드리는 게 정말 싸요. 우리 국산 유기농 양배추가 한 통에 1,000원밖에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양배추는 보관도 용이하고 겉껍질은 벗겨내시기 때문에 우리 5060 세대들이 걱정하는 농약 걱정도 전혀 하실 필요가 없어요. 아침마다 아니면 식전에, 식간에 아니면 식사 도중에라도 채를 썰어서 드시든지, 이게 조금 내가 매워 아니면 위가 자극돼 하신 분들은 삶아서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내 현재 위가 독소가 많이 쌓여서 살아있는 채소 과일식이 들어왔을 때 자극이 되는 거지, 채소 과일식이 절대 부작용이 나거나 자극이 돼서 그런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몸이 회복될 때는 반드시 통증과 자극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먼저 인지하시고 2주 정도면 이러한 불편한 것들이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매일 양배추만 먹는 습관만 들이셔도 행복하고 건강한 7080을 맞이하실 거고요. 이와 함께 전체적으로 사과, 레몬, 살이 찌지 않으신 분들은 고구마를 드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양배추까지 전 세대가 아우러서 많이 드시면 드실수록 내 몸은 살아난다, 회복된다. 이때 아프더라도 내가 온전한 정신을 가지고 가족들과 임종을 편안하게 맞이하실 수 있는 자연사를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라나는 10대들 정말 가장 저는 추천드리는 음식 당근입니다. 당근을 그렇게 안 먹어요. 유치원생부터 시작해서 제일 싫어하는 야채, 채소 중 1위가 당근이에요. 일부러라도 미취학 아동부터 10대까지는 당근을 일부러라도 먹게 해라. 뭐 당근 하면은 베타카로틴 때문에 꼭 지용성 성분은 한번 기름에 볶아서 아니면 익혀서 먹어야 된다는 이런 영양학적인 얘기 정보가 많지만 생으로도 먹을 수 있어야 된다. 어렸을 적부터 아삭아삭하는 식감과 자연이 준 고유의 모든 비타민, 무기질, 미네랄이 같이 돼 있습니다. 10대들, 청소년들, 공부하는 수험생들, 종합 비타민 그런 것들 챙겨 주시지 말고요. 매일 당근 하나씩만 잘라가지고 우적우적 씹어 먹게, 아니면 착즙으로라도 갈아서 즙이라도 먹게 해주면 반드시 비염, 아토피, 그리고 우리 어머님들이 좋아하는 집중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는 말씀 드립니다. 20대는 정말 제일 많은 커피 소비량을 하는 층입니다. 스타벅스가 우리나라의 한 해 매출 규모가 2조 원이 넘습니다. 미국, 중국 다음에 대한민국이 커피 소비량 3위라는 건 엄청나게 심각한 문제를 가져온다는 걸 알 수 있는데, 그 소비층을 보니 20대 여성이 가장 많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20대들에게는 커피 대신 드실 수 있는 것을 바로 레몬수를 추천드립니다. 레몬이 우리나라 전통 과일은 아니에요. 많이들 드셨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왜? 간을 공격한대, 치아가 썩는데, 부식된대, 위장을 공격해서 역류성 식도염을 갖고 온대. 그리고 뭘 먹기 시작했냐? 비타민C 기능식품을 먹기 시작했어요. 기획된 마케팅의 결과물입니다. 하지만 레몬은 우리 20대 남성 여성분들, 특히 여성분들 피부 정말 관심 많으시잖아요. 피부에 좋고
변비를 해결해 줍니다. 커피를 먹으면 먹을수록 변비가 생긴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고요. 20대부터 레몬을 다시 먹는 습관 가지신다면요. 안 그래도 가장 많은 에너지를 쓰고 활동을 하실 시기에 더욱더 일의 능률과 효과도 높일 수 있는 과일입니다. 다만 정말 시기 때문에 레몬수 그리고 찻집에서 물과 희석해서 드셔보시기를 권하고요. 단 2주만 해도 어깨를 항상 짓누르고 있는 왜 20대들이 가장 어깨에 곰새마리가 많다고 아우성입니까? 되려 몸에 좋다고 하는 각성 효과를 갖고 오니까 먹은 각종 건강기능식품과 커피 이러한 것들 때문에 되려 더 몸이 무겁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레몬즙, 레몬수, 레몬 가장 좋은 건 우적우적 씹어 먹는 거겠죠. 그렇게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레몬수는 레몬이 커요. 그래서 보통 제 손가락 크기 정도에서 두께가 있는데 1개에서 2개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꾸준히 뭔가를 먹는다는 거에서 몸이 바뀌는데 뭐 영양분 섭취를 하면 레몬을 뭐 5, 60개 먹어야 된다 그런 단순 수치 계산에서 벗어나십시오. 어차피 내가 뭔가를 마셔야 된다면 그것부터 레몬수로 바꿔보셨을 때 우리 몸은 살아나게 되는 걸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30, 40대 한국 사회에서 중추적인 허리 역할을 해주는 세대죠. 중간에 끼인 세대이기도 하고요. 저는 사과를 추천드립니다. 10대, 20대 때 채소 과일을 멀리하게 되면요. 30, 40대도요. 정말 사과 한 알조차 하루에 먹질 않아요. 세계 어디 장수촌을 가도 노인들이 즐겨 먹는, 매일 먹는 식품 중 하나입니다. 아침 빈속에 공복에 먹으면 안 된다. 속쓰림을 유발한다. 그런 공격을 엄청나게 받았어요. 대표적으로 사과, 고구마, 바나나. 그럼 저는 묻습니다. 멀리만 안 가도 우리 대한민국 500년 전만 해도 다들 사과, 고구마, 바나나야 이제 1970년대 수입이 됐지만 구황작물로 연명을 해왔던 시대가 있었는데 그럼 다 우리가 죽었지. 어떻게 살았냐. 공복에 가장 먹어도 안전한 음식은 사과와 고구마입니다. 이건 역시 사과와 레몬과 고구마 대신 다른 무언가 가공식품을 먹기 위해 만들어낸 마케팅이라는 걸 깨달으시고요. 사과 한 알만 내가 계속 먹어도 피부, 변비, 기타 만성 질환들, 비염, 아토피 점점 좋아지는 걸 느끼실 수 있습니다. 이게 못 드시겠다면 사과즙으로라도 드셔보시길 권합니다. 살아있는 음식으로만 바꾸는 이 습관을 바꿔도 30대, 40대 굳이 병원을 쫓아다니실 일이 없다. 그리고 각종 건강기능식품 수십 알을 챙겨 드실 필요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